산재보험 가입되어져 있다고 해서 어떻게 다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농구공을 가지고 축구할 수 없고 축구공을 가지고 농구할 수 없듯이 그에 맞는 보험이 가입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에겐 꼭 필요한 정보를, 대표에겐 웰스 DNA를 선물하는 웰디오너 제호입니다. 오늘은 회사를 성장하는 데 필요한 창과 같은 컨텐츠보다는 회사를 방어할 수 있는 방패 역할의 컨텐츠가 될 것입니다. 기업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법안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21년도 1월 26일에 공포되었고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유예 기간을 걸쳐서 22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요.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도 3년 이후에 바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대재해란 말 굉장히 생소하시죠?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의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때, 두 번째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또 세 번째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때, 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세 번째가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를 말해서, 쉽게 말해서 심각하게 다친 인원이 많거나 혹은 사망사고가 일어난 기업의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봐야죠.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취하됩니다. 또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는데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만약에 발생했다 하면 50억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지고요. 부상 및 질병 발생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맞게 됩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이 사업주와 법인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서 중대재해 발생 및 손해를 입힌 경우에 무려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법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사업자를 지키기 위한 대안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이 사업자를 지키기 위한 대안 방안 첫 번째는 ISO 45001 인증이 꼭 필요합니다. ISO 45001 인증 같은 경우에는 작업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 및 사고의 위험성을 시스템적 활동을 통해 관리 예방하게 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인적 재해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지키기 위한 대안 방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단체보험인데요.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2021년도 1월 11일에 대법원 회의 때 보험 가입 시에 과실치사상 범죄 감경 요소로 적용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브로 꼭 단체보험이 필요합니다. 기업 단체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업재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고요. 법인세 절감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자금 확보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산재보험이 있는데 굳이 단체보험이 필요한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 산재보험에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주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는 오로지 사업주가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재 보상은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한 정액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 산재보험은 이제 업무 기인성, 업무 수행성에 따라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사고와 이 업무 수행성 혹은 업무 기인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받을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산재 사고 시에 그럼 과연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액이 나올까요? 자,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0세 남성 기준으로 월급여가 300만 원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사망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먼저 산재 보상으로는 유족급여, 평균 임금의 1,300일 분 해가지고 한 1억 3천만 원 정도, 그리고 장의비까지 이제
평균 임금의 121분 해서 1,200만 원, 총 1억 4,200만 원의 산재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민사로 배상해줘야 되는 액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 제가 자세하게 써놨는데 월급여 20년치 그리고 퇴직금 20년치, 퇴직 후에 또 노동연한 65세까지 도시일용 임금 적용도 되고요. 해서 총 9억 6천만 원이라는 또 배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호프만 방식으로 이자를 산출하게 되면 약 4억 3,300만 원의 민사배상액을 배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산재보상을 받더라도 기업에서 추가로 이제 부담을 해줘야 되는 액수가 무려 2억 9,1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부담할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부담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 이 정도 리스크라면은 당연히 폐업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보험이 꼭 필요한데요. 단체보험을 비용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계약자는 기업이고요. 피보험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 혹은 임직원으로 설정을 해두시고 수익자는 임직원이나 기업으로 두면 되는데요.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 순수형과 환급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액 비용 처리가 또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저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자산 항목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유의하시고요. 7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리후생 비용으로 또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점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체보험을 가입하게 됐을 때 부담을 훨씬 더 덜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험료는 이 70만 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선택이 아니라 꼭 필수라는 점 기억하시고 회사에 대한 리스크를 꼭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경영하시면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웰디오너 제호였습니다.